이 상황에서 박용진이 이재명 대표 사퇴 촉구를 합니다. 소제목 한번 보세요. 원래 그런 자들. 나는요, 내가 석칭 진보로 살면서 진보 블록에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인터뷰해보고 살았거든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아주 일부는 정말 고약한 진보들이 있어요. 좀 박용진 제 민주노동당 출신 아니야. 자기만 고고한 척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한 사람. 당원 80조로 당과 사법 리스크를 분리해야 된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사퇴를 촉구해. 자,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수사 내용 잘 몰라요. 근데 검찰이 수사가 들어왔으니까 이재명 당대표 내려놔야 돼. 그 주장하고 있는 거야. 수사 내용 모른다면서. 이 부분이 가장 화났던 부분인데, 아니 모르면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당대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부끄러움도 모르면서 수사 내용도 모르면서 무조건 사퇴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수사 내용을 모른다는 말은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수사 내용 알아요. 근데 어떻게든 비판을 해야 돼. 근데 자기가 그 이야기하면 욕먹을 것 같아. 나중에 팩트도 깨일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는데 하고 한 발 빼는 거고. 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너무 좋게 보는 거야. 정치인들 중에 이런 팩트가 복잡한 맥락의 것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 근데 이재명 지금 의원님 관련된 지금 이 사건은요. 팩트가 복잡하지도 않아요. 팩트가 딱 굳건하게 서 있는 팩트들 마치 이재명이 연관된 것처럼 하려다 보니까 꼬여버려서 그러지. 이야기가 꼬여서 그렇지. 사실 팩트는 하나예요. 돈 왔다 갔다 한 거 있어 없어. 이것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우리는 날마다 다르기 때문에 팩트에 근접해 있어서 무슨 대본 없이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그거 자체를 모르고 조중동이나 포털만 본단 말이야. 그럼 이재명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보도들 나오면 일반인들 입장에서 속아 넘어가잖아요. 돈 받았나 보다 같은 뉘앙스만 풍기니까. 만약에 수사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말하면 그건 사람입니까? 저는 그쪽으로 봅니다.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전에 진성준 의원님 나오셨을 때도 잠깐 대기실에서 얘기하다가 유튜브 방송 잘 못 본다. 기사들도 제목만 보기 바쁘다.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치밀어 올라가지고. 아니, 그래서 의원님 5시에 일어나가지고 신문을 보는데. 그래서 의원님들이 언론을 잘 모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군요라고 한마디 했는데 아마 그게 박용진도 똑같이 모르고 이재명 진짜 뭐가 있나 보네라고 생각하는 부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사건에 대한 공부는 안 해요. 근데 또 언론에 안 나면 자기가 좀 존재감이 떨어지니까 관심은 받고 싶어. 뭘 할까? 예를 들어서 박용진이 윤석열 비판하면 언론에 나옵니까? 박용진이 이재명 비판에 그렇죠. 언론에 나오잖아. 그래야 언론에 나오죠. 이 고약한 구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야. 근데 꼭 하는 사람이 그러잖아. 예를 들어서 박용진, 조응천, 신경민 뭐 항상 하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런 뇌구조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민주당 몫이라고 신경민이 언론에 나가서 토론하면 그게 민주당 몫이에요? 이재명을 까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이낙연파 똥파리인데 그 사람이 이재명을 까지 이재명 옹호해 줍니까? 그러니까 정치력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솔직히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예를 들어서 민주당 쪽을 비판하면 뭐 오래전에 잊혀진 뭐 오크 같은 정치인이라도 신문에 실어주고 정말로 이렇게 민주당 쪽을 옹호하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해도 신문 안 실리잖아요. 이해찬 전 대표님께서 아침에 언론 인터뷰라고 해야죠. 언론 인터뷰 해도 기사 안 나와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애들은 그걸 편성하는 거죠. 네. 그러고 마치 언론에서는 민주당에서도 비판하는 이재명 이런 자기네들이 만들어버린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사건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억울한지가 그냥 나오잖아요. 오늘 방송 한 번만 봐도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도 오늘 방송 앞부분 한 번만 봐도 이재명 진짜 억울하겠네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공부는 안 합니다. 부지런해야지 입만 턴다고 그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머리가 되는 사람은 사건의 얼개를 구분할 수 있어. 이거 사건이 안 되는데 이재명 탄압하려고 끌고 들어온 거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팩트를 몰라. 그러니까 언론에 민주당 몫이라고 박용진 나가고 신경민 나가면은 이재명 비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이게 이재명 개인 리스크예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대선 나오기 전까지는 대장동은 최대 치적이었고요. 뭐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성남 FC 같은 게 다
변호사 비난한 번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성남 FC 같은 게 이재명의 가짜명의 지적이었단 말이야. 이거를 프레임 전환을 시킨 거 아니야. 기득권 세력들이. 대선 후보이거나 당대표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질 이유가 있어요? 이건 이재명 개인 리스크예요? 이거는 이재명 개인 리스크가 아니고 민주당 전체의 리스크예요. 지금만 이미 봐요. 노웅래 의원, 임종석 의원 지금 수사받고 있다고 하죠. 이 사람들도 혐의 사실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한 혐의 사실을 가지고 계속 이제 언론이나 검찰이 뭔가 있겠지 하는 식으로 리스크 계속 뿌리고. 저거 보세요. 이거 만약에 구속영장 치고 국회에서 체포영장 동의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법을 눈 감는 민주당 이런 식으로 언론은 몰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박용진이가 총대 맨 거 아니야? 이 논란 만들려고. 이재명 기소되면은 당헌 80조에 의해서 이재명 당대표 사퇴하라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그때 이걸 없애야 된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박용진은 머리를 굴리기를 내가 이런 식으로 언론에 자꾸 오르내리면 검찰에서 적어도 나는 안 건드리겠지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언론의 말로 쓰이는 거지. 네. 장기판의 말로. 그렇죠. 장기편의 말로 쓰이고 자기는 이런 식으로 또 다음 공천을 받고 또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게 인지도는 능력이 없어. 다른 능력은 없는 아니 사람이에요. 근데 민주당이라고 해서 뭐 민주적으로 계속 대우는 해주지만 이 뚫린 입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위해서 77.77%로 당선된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제명할 건 제명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몇 번째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박용진은 저번에 당대표 경선도 나왔었잖아요. 놀라운 관종이에요. 왜냐면 박용진은 대선에도 나왔었잖아요. 놀라운 관종이에요. 거기에서 다 당대표 대선 후보 경선 때 다 이재명한테 떨어진 거잖아요. 최소한 내가 똑같은 박용진 입장이라면 나는 이재명 대표 돕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완전 남자 개복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나라면 그때 경선할 때 서로 험한 말 주고받았던 것이 미안해서 난 돕는다고요. 근데 똑같이 꺼내오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사건의 팩트를 모른 채로 이재명 당대표 그만둬 하는.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 특성이 뭐예요? 지지자들하고 싸워. 개딸들하고 싸우는 거야 그냥. 이재명 바타 하나 안 되고 개딸도 안 되고 뭐 잼딸이라고 이제 우리가 바꿔 부르기로 했어요. 저거 왜 비호감이냐면 저거 뭘 대단히 뭐 이렇게 실력 있는 정치인도 아닌데 그 유치원 3법 이거 하나가 이 사람의 유일한 뭐 업적이라면 업적인데 그 이후에 난 저런 캐릭터가 싫은 게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비리가 있는데 봐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 내 중요하죠. 편이면 네. 공격을 하기 전에 내용이 뭔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사실 뭐 박용진 같은 사람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의견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민주당과 국힘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의 이런 태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팩트를 피해가 버린다는 거예요. 맞아. 나는 잘 모르는데 그 대신 나는 의견이 달라. 아니 팩트가 없는데 무슨 의견을 이야기합니까? 그때부터는 동일한 팩트와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사실관계 모른다는 식으로 도망가 버리고 팩트는 떠나서 나는 의견이 다른 정치인이다. 나는 남들 노할 때 예스하는 정치인이다. 그건 그냥 미친놈이에요. 그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민주당 분열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총알같이 그 다음날 김현정에 꼭 나갑니다. 김현정은 꼭 섭외합니다. 아이고 씨발 진짜 왜냐면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중동이 키우는 정치인 아니에요. 조중동이. 박용진은 새날에는 안 나오도요. 채널이나 TV조선은 꼭 나가잖아. 심지어 김종인 비대위원장 할 때 비서실장이었어. 그냥 흑화된 사람이야. 내가 웬만하면 민주당 정치인 안 갑니다. 동지적 의리라는 건 뭐냐면은 기본 팩트가 윤석열이 잘해. 그리고 윤석열이 공정해. 그럴 때 이재명 수사를 하게 된다면 내 입에서 이런 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윤석열이 하는 짓이 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한테 정치적 보복 이런 걸 하고 있고 윤석열을 엄청 못하고 남북관계 망가뜨려 경제 망가뜨려 하고 있는 자가 하는 짓이 일단 의심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정치 보복인지 아닌지. 팩트로 들어가 봤더니 정치 보복이 확실해. 그러면 내가 이재명을 싫어하더라도 동지적 의리로서 이재명한테 정치 보복하지 마라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너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가지고 너 때문에 민주당 위험해지니까 당대표 그만둬. 이런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가끔씩 이런 얘기 내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 진영에서 싸울 만큼 싸우는 사람들이 꼭 심판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심판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제일 쉽죠. 같이 잘 싸웠는데 난 제일 싫었던 게 그거야. 대선 졌으면 민주당이 못해서 이재명이 못해서만 진 게 아니라 내가 못해서 진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내가 방송을 잘못했구나. 나도 민주당원인데 그 반성이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난 잘했어. 열심히 싸웠는데 민주당과 이재명이 못해서 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심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용진이 한 말 중에 가장 용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말이 개딸 정당 노라는 거거든요. 아니 당원에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마치 이거는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저기 좌파 국민은 국민 아니다 이 말한 거 똑같은 거예요. 당원은요, 당원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자격이 있는 거고, 당원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건 간에 국회의원들은 그 당원의 모습에 맞춰야 되는 거지, 자기가 뭔데 당원의 모습을, 특정 당원의 모습을 정해가지고, 개딸은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까? 감히? 완전 조중동 시각으로 보는 네. 거죠. 그러니까 당원이 주인이에요. 네가 주인이 아니고. 박용진은 진짜 다시 공천해주면 안 돼요. 당원으로서 있잖아요.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내 식구가 먼저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당을 만드는 거야. 파티라고 하는 당을 만드는 거야. 그렇죠. 내 편이니까. 아니 국민이라는 게 모든 국민들 다 평등한 거고 이 국민이 잘생긴 국민도 있고 못생긴 국민도 있는데 나 같은 국민은 국민이고 마찬님 같은 국민은 국민 아닙니까? 뭐? 자,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상호 전에 비대위원장, 지금 현재 국조위원장이기도 하죠. 많이 비판했는데 이재명 당원 80조 지금 이제 슬슬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슈로서. 물러나는 소리 한 명도 없잖아. 저건 틀렸죠. 한 명은 틀렸죠. 팍 그냥. 박용진이 그 말 하기 전에 한 인터뷰라서 그래요. 박용진이 여기다 일을 채운 거야 지금. 자, 재미삼아서 하나만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시원했다고 하는 장면. 밀어서 해제. 잠금 해제. 조사받고 망하면 밤이에요. 2번 연속해서 볼게요. 천준호 의원이 밀칩니다. 그다음에 정청래.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질문을 하는데 기자가 막 물어봐요. 천준호 의원님 그렇게 안 나왔는데 굉장히 카리스마 있어서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또 재밌는 게 기레기들은 저런다고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나는 그게 더 재밌어. 천준호 의원은 지금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천준호 의원이 이렇게 세게 밀어서 넘어뜨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면서 맞아요. 살짝 기자는 그냥 탈락된 거예요.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기자도 질문하면 좀 부끄러워. 아니 내가 보기엔 그랬어요. 왜냐면 뭔가 질문을 하는데 옆에서 민다고 해서 그냥 밀려납니까? 내가 마차님한테 마차님 시간 있어요 했는데 부단이 막상 밀면 막 뛰어들어가지고 물어봐야지 다시. 자기가 취재할 주제라는 게 있는데. 아니 근데 이게 기자들이라고 하는 그 적속들이 필요한 질문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기자들한테 제일 기대기라고 느꼈던 거는 이재명 대표 사건이 아닙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연예인한테 소감 묻는 새끼들. 뻔한 질문이잖아요. 그럴 때 달라붙어가지고 나는 기자랍시고 뭔가를 들이미는 것 자체가 나는 꼴보기 싫더라고.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걸 들어보면 사람의 지적 수준을 가장 명백히 가늠할 수 있는 순간이 질문하는 걸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여기까지는 알고 있고 여기까지 모르는구나 이게 딱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자들 질문하는 수준을 딱 들어보면 그리고 민주당이 무슨 기자를 홀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때가 지금 검찰 조사 받고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제가 정확하게 봤는데 이 앞에서 검찰 조사를 기다리면서 기자들이 많이 지치고 하면서 바닥에 앉아서 이제 노트북으로 치거든요. 그때 민주당에서 박스를 가져다가 기자들이 너무 춥지 않게 그 박스를 다 깔아줍니다. 그걸 누가 했냐? 그 전 논산시장 황명선 지금의 대변인이 직접 나와서 그 박스를 다 깔아줬어요. 그렇게 배려를 해줬어도 저렇게 나온다. 비단 방석을 깔아줘야지. 자, 어디 감히. 여기까지 원래 그런 이야기였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최소한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맞는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은 없어져요. 박용진 같이 하면 안 되죠. 가장 비열한 것이죠. 있잖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 같다면 입다는 게 저런 꼴이거든요. 진짜 비겁해요 박용진은. 여기까지 하시고